그러니까 스스로 막 환자분들이 너무 신기해요. 막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고 여러 명을 뵙는데 좋아진 분들을 더 많이 보니까 저희가 진료야 하면서도 좀 신기했던 경험들이 많거든요. 안녕하세요. 멘탈 턴타입니다. 우리 다 정신과 의사잖아요. 내가 정신과 의사인데 우울증에 걸렸어요. 아니면 우울증에 좀 걸린 것 같아요. 요즘 기분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? 전 100% 약 먹어야죠. 부작용이야 뭐 제가 알아서 조절하면 되니까. 정신과 약들 중에 이제 우울이나 공황에 쓰는 항우울제 계통 약들은 아무래도 정신과 약들 중에서도 부작용도 사실 적은 편이어서 올 것 같습니다. 또 우울증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먼저 써보겠죠. 근데 해보다가 이제 안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. 그렇게 이제 우울증이 왔다면 전 전문적인 도움을 좀 받을 것 같아요. 활동적인 걸 하고 뭐 의지를 키우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게 약간 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이제 우울이 심해서 생물학적인 에너지가 너무 떨어질 때는 사실은 상담도 잘 안 되잖아요. 맞아요. 그럴 때 너무 에너지가 힘들고 무기력한데 이야기를 해서 이것도 사실 버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약물로 좀 급한 불을 끄고 그래서 에너지 좀 올린 상태로 진료를 볼 것 같고요.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낫는 게 한 1년이라면 약물 복용하면 그래도 그게 한두 달로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회복을 하기 위해서 약을 복용을 하고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리스크 베네핏을 따지잖아요. 특별히 손해볼 게 없어요. 없어요. 저는 안정성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께 좀 이렇게 저는 직접 말씀드리거든요. 진료실에 코로나 백신 맞으셨죠? 그럼 이제 대부분 맞으셨다고 하거든요. 그렇죠. 지금 저희가 처방하는 약이 코로나 백신보다 한 10배 이상 안전한 약이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 이유는 코로나는 워낙 이제 팬데믹이고 위기 상황이니까 약을 개발할 때 굉장히 패스트 트랙으로 좀 빨리빨리 맞아요. 통과를 좀 시켜준 부분이 있거든요. 맞아요. 안정성이나 검증을 덜 거친 거죠. 기간이 좀 짧았죠. 위기 상황이니까. 네. 시중에 나와 있는 정신과 약은 대부분 정석대로 FM대로 그 과정을 또 다 거친 거고, 그리고 이미 시중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는 몇십 년 된 약들도 많거든요. 또 이미 안정성이 많이 보장이 된 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생각이 들고, 왜 정신과 의사들이 약 먹느냐 이렇게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밖에 없냐면, 이제 환자분들은 약이 부작용이 있냐, 아니면 효과가 부족하냐, 혹은 뭐 자기 친구 중에 약을 먹었는데 안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, 저희는 수많은 환자를 보잖아요. 그러면 그분들 중에 약을 드시고 좋아진 분들이 많이 보여요. 압도적으로 많아요. 그러니까 스스로 막 환자분들이 너무 신기해요. 막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고 여러 명을 뵙는데 좋아진 분들을 더 많이 보니까 저희가 진료야 하면서도 좀 신기했던 경험들이 많거든요. 자신 있게 약물 치료를 확실하게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내가 힘들면 약을 당연히 복용하고 친구나 지인이 아플 때 처방하는 부분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. 널리 이제 퍼진 루머가 있으니까 맞아요. 너무 이제 많잖아요. 정신과에 대해서 유독 좀 많은 것 같은데 오셔서 이제 드시고 나면서 되게 이렇게 편한데 진작 올 걸 그랬다. 맞아, 그런 분들 많아요. 많죠. 안 오고 이제 막 딴 거 하시려고 하시다가 이제 안 되다 이제 해서 오신 경우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약간 더 허무해 하시기도 하고 맞아요. 이렇게 찾았을까 모르고. 그냥 와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해서 오히려 또 신뢰를 가지고 예. 있는 분들도 보다 보니까 편하게 좀 권유를 드리고, 약물이 이제 내성이나 이제 중독성이 있을까봐 그래서 이제 시작을 안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, 맞아요. 약도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항우울제 계통 약들은 특별히 내성이나 중독성이 있지 않아요. 맞아요. 그나마 있어도 이제 안정제 계통 뭐 주무시는 약들이 좀 있을 뿐이지 그마저도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약들이고, 이게 뭐 먹으면 끊기 어렵다, 아니면 먹어서 이제 몸에 계속 남아서 어떤 영향을 주면 어쩌냐 이러면서 안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실제로 약 안 드시고 뭐 일부 며칠 정도 시간 지나면 몸에서 다 빠져나가기도 하고, 이제 약이 어느 정도 뭐 약간의 의존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우리 확 끊어버린 게 아니잖아요. 점진적으로 이제 환자 상태를 봐가면서 또 충분히 상의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계단식으로 끊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사실은 불면이 있을 때 간헐적으로 수면약을 복용하기도 하고, 실제로 뭐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들이 좀 힘들다 그러면 진짜 저는 병원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.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, 지금이라도 치료를 좀 망설이는 분들 계시다면 그냥 한 번쯤 가서 약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은 좀 내려놓고 드시면 좋을 것 같고, 물론 약이 뭐 현재 상황을 100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. 확실히 지금보단 좀 좋아지게 개선을 하는 효과는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치료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약을 좀 권장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. 너무 우울이 심해서 주변에 조언이나 운동이나 이런 거를 할 여력도 없는 맞아요. 상태에서는 약간 생물학적으로 컨디션을 일단은 좀 회복시켜주는 급한 불을 끄는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확실히 있고, 있습니다. 그때는 이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주저하지 않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